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 어떤 것이 될지 이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재봉틀. 두 번째, 선풍기. 세 번째, 상어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첫 번째, 재봉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6월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정말 빨리 간 것 같아요. 자, 6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어떤 기적이 오게 될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적이요,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확인을 하고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웨이크닝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의 기적 리딩의 첫 번째 카드로 어웨이크닝 카드가 나왔습니다. 깨어나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은 꽃들이 막 이렇게 펴 있는데요. 여기 이 친구들은 사슴인가 양인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몰르기라고 적혀 있죠. 이 이몰르기라는 게 아일랜드의 명절 같은 건데요. 2월 1일부터 3일간 이렇게 펼쳐지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이게 봄을 알리는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뭐 유채꽃 축제, 뭐 장미 축제,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길었던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을 맞이한다, 뭐 이런 느낌의 명절인가 봐요. 그런데 상당히 큰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기적의 형태랍니다. 즉, 얼어있던 겨울에서 이제 봄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어떤 삶 자체가 상당히 정체되어 있었거나 상당히 조용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가 일어나지 않거나 상당히 무료했거나 뭐 그랬을 확률이 상당히 크다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꽃들이 봄에 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활기를 찾고 상당히 에너지가 넘치며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말입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게 어웨이크닝이잖아요. 어웨이크닝이 뭐 깨어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깨어난다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내가 무엇인가를 크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얻음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것,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를 크게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에 상당히 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이 여러분들이 상당히 신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이 어웨이크닝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었던 어떤 상황에서 좀 바뀌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이거 뭐죠? 자, 사람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 볼 것도 없죠. 해변가에서 프로포즈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죠. 나를 정말 잘 챙겨주는 파트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은 1번 카드의 사람 카드거든요. 즉,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오는 어떤 사람이 있나 봅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 죄송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그 연애 생활이라고 할까? 그것이 겨울이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꽃이 피어나면서 뭐 이런 사람이 온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게요.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때는 이제 뭐,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동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어떤 사람이 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리딩은 기적의 리딩인데 왠지 사랑의 리딩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긴 듭니다. 그리고 이 두 장의 에너지가 저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사랑은 상당히 커질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카드를 계속 열어봅시다. 한 장씩 따라가 볼게요. 프레이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밸런스가 있어요. 뭐 딱히 사랑과 관련됐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자, 보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카드가 있어요. 계속 카드를 열고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타로를 열겠습니다. 일단은 선의 역방향 나왔었고, 킹스워드가 서 있고요. 아하, 그렇군요. 킹스워드는 서 있는데 퀸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 퀸인 여왕님께서 삐졌다는 겁니다. 식스 오브 컵스의 역방향이군요. 그래요.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데스의 역방향인데 퀸 펜타클이 있어요. 지금 퀸 스워드는 뒤집어져 있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8개의 칼이 있고요. 9개의 지팡이 있는데 역방향이에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퀸 컵이 뒤집어져 있네요. 지금 서 있는 건 퀸 동전이에요. 제가 보여지기에는 이게 그 스타트는 사랑인데요. 삶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 그 원초적인 부분은 어떤 이별 때문인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이게 이별로 보지 않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6개 컵까지도 지금 뒤집어져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없어요. 지금 없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에게 뭐가 남았냐면 수치심이 남았어요. 내가 이런 관계를 허락했구나. 이런 사랑을 내가 살면서도 겪어봤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내가 이런 일을 겪다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서의 기억에서 어떤 한 부분을 덜어내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기억을 덜어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을 뭘로 만들었냐면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이상한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사랑의 실패는 실패인 거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 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뭐 상처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들이 쌓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삶을 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건데요. 좀 쉽게 접근해 보면 이 직장 생활을 좀 관두고 뭐 귀농을 할까?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한번 가서 살아볼까? 이런 느낌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바닥에 기초됐던 것은 그 이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별 때문에 삶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들이 좀 바뀐 거예요. 사람이 싫어졌다라는 표현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좀 뭐라고 할까요? 그때부터 정체되어 있는 삶에서 여러분이 내 삶은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꾸려나간다라는 말은 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써 내가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만족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런데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건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깊게 들어가 봅시다. 이런 생각을 만든 것은 여러분들이 이별이 됐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이별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럽고 좀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자체를 바라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이 있는 건데 바꾸려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아니죠. 바꾸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안 바꿔지는 겁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단어는 정체입니다. 그 정체를 맞는 건 이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별이 수치스러워서 여러분이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그걸 들여다보고 밑바닥까지 가야지 그걸 털고 나올 텐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는 게 좀 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고 있다라는 마음을 먹고 싶은 거예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뭐 그런 걸 보더라도 내 마음에서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이 앞으로 어떻게 갈까? 내 마음은 뭘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기적의 형태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깨어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어 정체, 그것에서 이제 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와 있는 것들 킹, 퀸, 6개 컵의 역방향, 솔직히 이게 흑역사거든요. 이게 과거와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킹 스워드가 서 있고 퀸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면은 저는 솔직히 이게 재회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재회를 거절했다는 카드로 가장 많이 쓰죠. 그런데 킹이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절했다. 아니면은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까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재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상대편이 깠을 수도 있죠. 뭐 성별이 다른 거긴 한데 이걸 이제 왕과 여왕이 나오면 이제 이걸 커플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는 어떤 한 명이 깠다는 겁니다.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데스의 역방향이잖아요. 자, 제가 이거 지난번 리딩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데스는 일단은 별자리로는 정갈자리고요. 이건 사제자리예요. 정갈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털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자의적입니다. 자의적.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엇인가 하나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회사가 갑자기 망했다. 그래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직장 찾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없어진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런 엔딩이 있는 반면에 이건 뭐냐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회사를 관둔다 해서 사직서를 쓰는 에너지에 오히려 가까워요. 그래서 자의적이에요. 그 말인즉슨 내가 하려고 하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런데 얘가 뒤집어졌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에너지도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를 막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슬아슬하게 뭔가 밸런스를 지키고 있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상황적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이 좀 복잡한 관계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랑을 떠나서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회사일 수도 있고요. 무엇인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여러분들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당히 아슬아슬한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이런 희망이에요. 농촌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귀농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도시 생활도 있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삶이 있어요. 근데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까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뭐가 됐든 나에게 있어서 가슴 뛰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인데 이 카드가 지금 디스커버리잖아요.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겠어 라는 거는 있는데 그게 구체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좀 큰 부분이긴 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두 장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무엇인가 확실한 어떤 정보 같은 느낌,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깨어난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이 바뀐다, 뭐 이런 느낌이 좀 크고요. 거기다 이걸 이제 사랑의 카드로 가장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과 누군가가 만나서 사귀게 된다,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삶인데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여러분들과 사랑을 하고 그 사랑에 빠지면서 여러분들이 활기를 찾는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기적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떤 누군가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여러분들은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변화를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Nothing will come of this situation 카드가 나와요. 뭐죠 얘는 또? 참 기운 빠지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Void of Course 문 카드인데요. 카드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타워부터 나오고요. 그렇군요. 뱀이 있네요. 오랜만에 봅니다. 뱀. 그래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집이 있네요. 자, 번호적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카드가 말해준 것은 여러분들에게 드라마틱한 일이 다음 달에 벌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6월은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카드는 뭘 보여준 거냐면 기적이 오고 있어. 그런데 그건 6월은 아니야. 7월일 수도 있어. 8월일 수도 있어. 라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 삶을 좀 바꾸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랑의 이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별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수치심이에요. 어떤 부분을 도려내고 싶어요. 인생에서. 이 부분은 나의 흑역사야. 얘를 쏙 빼내고 싶어. 이 말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들 생각의 교차들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 일이 없었다면 뭐 다소 외롭고 심심하고 이런 삶이었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가는 삶이었을 텐데 지금 밸런스도 꺼낸 것도 왜 나왔는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람들 관계에서 좀 여러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나? 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게 그 사랑을 했다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무엇인가로 남아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무 일이 없었던 나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안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어웨이크닝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었잖아요. 기적이. 그럼 이 안에 그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보면은 거의 예일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 뱀이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느껴지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다소 이 뱀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좋지 않은 생각들을 닫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지 않은 생각들을 여러분이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좋지 않은 것도 인정을 해버리면요. 털어내집니다. 지금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이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나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평범하죠. 누구나 평범한데 심리적인 평범함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타워입니다. 여러분들만의 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고독인데 어떻게 보면 철벽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고집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이런 카드가 있죠. 지금 이 시점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단 보이드 오브 콜스 문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보타로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달의 모양도 바뀌고 뭐 보름달도 뜨고 하는 거잖아요. 그 주기가 28일입니다. 그래서 음력이 보통 28일 정도가 되죠. 자, 그런데 달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마다요. 별자리를 한 칸씩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자리부터 스타트해서 뭐 황소자리, 쌍둥이 자리, 뭐 개자리, 사자자리 이렇게 넘어갈 때 그 한 칸의 날짜가 2.3일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12별자리 다 하면은 뭐 28일, 29일 정도 되는 거죠. 2.25인가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달이 양자리에서 황소자리로 넘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사이에 넘어가는 그 기간에 이 달이 안 움직이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있대요. 근데 그게 이렇게 휙 넘어가지는 거죠. 휙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지고 있으려는 뭔가가 있대요. 근데 그 에너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이 달이 황소 자리로 넘어가지 않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해도 넘어가지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일이 엄청나게 크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카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조용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꽉 쥐려고 하는 에너지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에너지가 그거라는 말이에요. 정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타워로 이 나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튼 무너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런데 뭔가가 온대요. 자, 근데 뭐가 오나? 라고 해서 봤더니 이런 게 온답니다. 일단 배가 오고요. 뭐 여러분들이 크루즈 여행을 한다? 가능하죠. 이게 진짜 여행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행을 간다? 가능한데요. 이 3번 배 카드는요. A에서 어떤 것이 B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적으로 볼 때. 자, A라는 곳에 어떤 직업이 있었어요. 그 직업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퍼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동해서 온다. 즉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나와바리에 없는 거죠.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 가능해요.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싫어했던 이 전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이동을 해서 온다. 가능하죠. 여러분들은 받아주진 않을 거예요. 어떤 행운이 있는데 그 행운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오기 직전에 꽉 잡고 있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기적의 형태는 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랑 여러분이 사랑을 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사람이 온다면. 그런데 이 사람의 출현은 단순히 여러분하고 사랑해서 좋아 어디 여행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럴 수 있겠다. 예,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자체를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웨이크닝이니까. 여러분들도 컨트롤할 수 없는 나쁜 억한 감정 같은 게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뱀이 집을 바라보고 있죠. 갖고 싶은 어떤 평온함을 지금 얘가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타오라니까요. 꼿꼿하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는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은 옵니다. 제 느낌적으로 6월은 아니에요. 지금 이 리딩의 관점으로 볼 때 6월은 아닙니다. 오라클을 올려봅시다. 이럴게요. You've got the power 카드가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으니까 해치워버려 라고 합니다. 저는 느낌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카드로 보여지진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라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회사로 볼 때 이 사람이 A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의 의견을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라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느낌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힘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카드를 하나 더 열어봅시다. 주피터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제가 이번 이 리딩 전에 했던 게 행운을 거머쥘 준비됐느냐. 목성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야, 여러분들이 목성의 기운을 받나 봐요. 보시지 못한 분들은 바로 이 전 리딩인 행운을 거머쥘 준비가 됐느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운입니다, 행운. 그리고 확장을 의미하죠. 보호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라는 분이 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사랑의 용사 뭐 이런 느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힘들었던 마음을 다시 보다듬어 주기 위해 온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장 더 열게요. 이 뭐 너무 가까운데 이틀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답니다. 이틀 안에 뭐가 벌어져? 너무 가까운데요, 그죠? 뭔가 잘못난 것 같은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뭔가가 온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자, 얘도 열어봅시다. 얘도 한 장을 열어볼게요. 아, 스콜피오가 있네요. 솔직히 여기 정갈자리 카드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숫자는 8이고요. 8이면 8월인가? 그런데 8주 뒤와 8달 뒤라고 되어 있거든요. 스콜피오 때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정갈자리인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도 가능한데, 일단 여기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상처를 먼저 치유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피터도 있는 거 보면은 상당히 여러분에게 큰 무엇인가가 오고 있는 건 맞아요. 아주 좋은 방향으로. 아무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싱거운 리딩이 돼버렸다, 그죠? 6월에는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다스려라. 뭔가가 오고 있다. 그것을 알고 있어라. 약간 그런 느낌의 리딩이 돼버려가지고. 일단 석영 카드고요. 디바인 커넥션인데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는 어떤 사람 하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다도 가능해요. 왜냐면 이게 디바인이라는 것 자체가 우주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힐링할 일도 있었다라는 건데 그 일 자체가 두 분의 관계에서 필요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처가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뭐가 됐든. 자,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이제 나타나야 될 때가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겪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존재가 여러분에게 그닥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서 여러분의 상처를 도와준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혹은 일로 볼 때 뭔가가 큰 게 온다라고 본다면 그 일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맞닥뜨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됐든요. 석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힐링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거의 힐링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무엇인가를 좀 내보내야 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오고 있어요. 제 느낌적으로는. 그래서 그 사람과 상당히 확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느낌적으로는 8월일 수 있고요. 8월은 사자자리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재봉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두 번째, 선풍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선풍기를 틀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죠? 올여름 너무 안 더웠으면 좋겠어요. 자, 6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어떤 기적이 오게 될까요? 먼저 이 기적은 어떤 형태로 오게 될지부터 보고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적이 여러분 앞에 오길 기원할게요.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의 첫 번째 카드로 데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죽음 카드인데요. 위에 샘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샘하인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서우인으로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고대 켈트족들의 행사 같은 건데 약간 영적인 행사 같은 건가 봐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이틀간 진행되는 건데 약간 그 할로윈 같은 그런 축제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호박도 있고 이런데 일단 뭐 영적인 어떤 전환점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새롭게 이제 털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과거의 것은 이제 다 털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적은 어떤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영적인 것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내면에서 어떤 꿈틀거림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기적으로 왔다면 그것을 만들어주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겠죠.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New Supportive Connections 카드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위에 보면은 people이라고 적혀 있죠. 사람 카테고리인데요.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이전에 재봉틀 리딩할 때도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 일이 오는데 그 일은 어떤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주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할 때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이 온다는 거죠. 뭐 사업 파트너든 뭐든 간에. 아무튼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당히 친근하게 다가오면서 밀접하게 관련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이 카드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앞에 어떤 누군가가 오는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과 사귀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 느낌적으로는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조력을 해주는 어떤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를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조이가 있고요. 그렇군요. 즐겁다. 그렇죠. 즐거워야 돼요. 삶은. perseverance가 있어요. 그렇군요. 한 장 더 열어봅시다. 리뉴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느낌적으로는 사랑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사랑이라고 볼 때 이제 이분이겠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요, 뭐 어떤 누군가의 소개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일적인 관계나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해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아하, 교황님 카드부터 먼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교황님이 있고 별자리로는 황소자리예요. 그렇군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매지션이 있어요. 오, 세상에.
별자리로는 양자리, 쌍둥이 자리입니다. 이 리딩을 보시는 6월달이 쌍둥이 자리 시기이긴 하죠. 5개의 동전이 있고요. 저스티스도 있습니다. 세상에. 카드 4장을 꺼냈는데 3장이 메이저 아카나예요. 참고적으로 얘는 천칭자리입니다.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에이스 원즈가 있는데 4개의 지팡이도 있어요. 그렇군요. 하나만 더 볼게요. 야, 저지먼트 역방향이 있네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개의 스워드 역방향. 일단 리뉴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에이스 원즈가 있었고 뉴 서포티브 커넥션도 있었죠. 이게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데 여러분의 기적은 무엇인가를 끝내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것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딩은 무언가가 시작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에너지를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자, 교황님 카드고요. 일단 황소자리입니다. 황소자리는 이 리딩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끝났어요. 이제는 쌍둥이 자리로 넘어가는데 그 쌍둥이 자리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5월, 6월 사이에 어떤 에너지다. 이 현재 이 리딩을 보시는 시점의 에너지다라고 해서 나온 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결혼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게 솔직히 종교적인 것들을 좀 많이 의미를 하긴 해요. 근데 이 종교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의 키워드가 전통입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원시시대부터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우리끼리 정해놓은 어떤 법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법률이 법전에 적혀 있지 않다는 거죠. 지하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 이건 솔직히 우리의 전통이잖아요. 일단 우리는 그렇게 알아왔고 그걸 양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형에 처해지진 않아요. 그건 우리끼리의 약속인 거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교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자고요. 뭐 개인주의로 그 좀 유명한 북유럽에서는 만약에 나이 많은 분에게 자리를 양보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들었을 때 왜 그렇게 해야 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고 따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차이는 뭐냐? 우리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었고 핀란드래. 노르웨이나 다 말해야 돼. 이거 논란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쪽에 있는 북유럽에서 뭐 개인주의인 북유럽에서는 정말 기겁하고 놀란다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또 한 가지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테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맞든 틀리든. 아무튼 전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혼을 가장 크게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매지션이 있죠. 매지션은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으로 된 돈가스집이라는 의미를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즉 내가 하나에서 10까지 다 해나간다는 거고요. 거기에 조금 더 포함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재료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돈가스집을 열려면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가게를 빌리려면 뭐 그 돈 플러스 내가 돈가스를 하기 위해서 뭐 학원을 다녔든 뭘 했든 뭐 주방에서 2, 3년 근무를 했든 뭘 했든 그것이 준비가 돼 있는 거고 뭐 인테리어, 컨셉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개의 동전의 정방향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5장이 전부 다 정방향이네요. 5개의 동전이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을 가장 표면적으로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금전이라는 게 돈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소유하고 있는 것, 예를 들어 마음적인 부분도 가능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나의 어떤 경제 상태나 이런 것이 좀 불안하더라도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충만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카드가 안 나오는 거죠. 아무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부족함이 느껴진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대출 상환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어떤 큰 돈을 어디론가 보내서 그 돈 자체가 이제 없어졌다. 그래서 나의 잔고가 많이 비어져 있다. 뭐 이런 것도 의미하는데 아무튼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옆에 저스티스가 있죠. 천칭자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저스티스는 공평한 것을 말해요.
타로 카드 안에서도 공평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 저스티스는 그 앞에 어떤 말을 붙여야 되냐면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공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이 상황 안에서 어느 정도 불공평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공평한 것을 공평한 것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누군가가 불공평하게 나의 것을 취했다면 그 사람을 응징한다.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단어 선택 진짜 못하잖아요. 응징이란 단어를 쓰면은 상당히 살벌하잖아요. 에너지적인 응징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무엇인가 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것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저스티스의 의미입니다. 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때 어떤 것을 쓸까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법원이죠. 불합리한 것을 당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어느 정도 대가를 돌려줘야 돼. 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칭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도 천칭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법률 카드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에이스 원즈가 나왔어요. 자, 에이스도 보면은 지팡이, 컵, 동전, 칼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에이스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이스 원즈는 뭐냐면 몸이 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감정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컵을 쓰는 거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좋았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마음보다는 외모에 먼저 끌렸다라는 게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게 일입니다. 새로운 일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제가 이 전체적인 것들과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밑에 무엇이 있었냐 쭉 따라가 봤던 거죠. 쭉 따라가 봤던 거예요. 일단 1분 미친 리딩 하나 하고요. 전반적인 거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결혼에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이나 혹은 아주 긴 관계에 있는데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배우자분보다 너무 많은 일을 하거나 그런데 배우자분의 어떤 이거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나의 배우자는 이렇게밖에 일을 못해? 라던가 왜 나의 배우자는 일을 안 해? 라던가 뭐가 됐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이 카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관계를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즉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와서요.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무엇인가를 제시한다라는 느낌의 카드기는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볼 수 없는 게 이 카드들이 저에게 알려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여러분들만이 지금 현재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느낌의 카드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면 솔직히 저같이 이렇게 못된 애들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못된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나갑니다. 그냥 왜 여기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은 거기서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최대한도로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조력을 해줬거나 좀 뭐 위로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노력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한 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뭔가 열심히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렇게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자, 결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상당히 긴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전통 때문이에요. 즉 관계가 있고 힘들더라도 내가 여길 나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거죠. 그게 맞아요. 그게 보통 착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와요. 카드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되긴 할 텐데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 리딩의 포인트예요. 이렇게 살지 않을 거다라는 말은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든 장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 놔두고 바람을 피겠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새로운 일을 하면서 내 삶을 챙겨나가겠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기는 해요. 원하는 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든 어떤 집단을 위해서든 희생이란 표현이 맞나? 희생이란 표현도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허한 거죠.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다 허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나가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면 솔직히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따로 사는 어떤 새로운 삶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결혼하신 분이 아니길 바래요. 결혼이면 이혼이 되는데 솔직히 이혼일 수도 있는 확률인 게 뭐냐면 이게 법률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에 집 카드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노력을 한 겁니다. 이건 안 나가려고 정말 끝까지 열심히 인내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적 어떤 건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리딩이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이 펼쳐질 건데 펼쳐지는 삶을 갖고 온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리딩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Luck is on your side 카드가 나옵니다. 뉴문인 세지테리어스. 사수자리의 신월이에요. 그렇습니다. Luck is on your side. 행운은 여러분 쪽이다. 아주 좋은 카드죠. 사수자리의 신월은 보통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있죠. 얘가 일단은 사수자리 카드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행운은 있다라고 해요. 자, 한번 봅시다. 곰부터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곰표 밀가루로 부침개를 만든다. 가능하죠. 자, 한 장 더 봅시다. 부침개를 만들었는데 김치전을 할지 감자전을 할지 여러분들은 갈등을 하고 있다.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 카드예요. 그런데 그게 녹두전은 좀 심하죠. 특히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제 시계가 나온 것 같아요. 자, 번호조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3장의 카드는 제가 리딩을 했던 이 10장의 카드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보여준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 10장의 카드가 뭐 결혼이다, 오래 사귄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다, 뭐 이렇게 지금 리딩을 해드린 거잖아요. 이걸 그냥 여러분들의 상황에 다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는데 가족들도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 희생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직장에서 나만 유독 일을 많이 한다. 그리고 나만 좀 불합리한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곰이 나왔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아가지고요, 이 북극곰이 이렇게 막 헤엄치고 있거든요. 곰이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일단 힘이고요, 에너지고요, 인내입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굳은 의지 같은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열심히 산 거예요. 지금 제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은 뭔가를 참았어요. 그리고 그 참는다는 것 안에서 정말 열심히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는 22번 크로스로드가 있죠. 자, 왼쪽 문으로 갈지 오른쪽 문으로 갈지 두 개 다 뭐 썩 나쁜 건 아닙니다. 왼쪽으로 가면 햇살이 비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맑은 하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느껴지기에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옆에 뜬금없이 시계가 나왔죠. 시계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 갈등이라는 것 자체를 상당히 오래 해왔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시간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계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가고 있었다는 이 시간 있잖아요. 이게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뭐 좋은 에너지를 축적을 하든 여러분들의 좋은 에너지가 오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든 뭘 했든 간에 여러분들은 인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갈등은 하고 있지만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하지만 그것들은 헛되인 시간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선택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내리게 하는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데 그 일이 참 오지 않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가능해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시간은 제가 느껴지기에는 인내했던 시간으로 보여져요. 이 곰이 밀가루를 만드는 그 시간으로 느껴지지만 그것은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행운은 여러분 쪽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은 사수자리의 신홀이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사수자리 카드인데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이 사람이 사수자리다 가능하고 여러분이 사수자리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별자리는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얘가 중요합니다. 얘가 자, 채찍이 나왔어요. 자, 채찍은 일단 때리는 겁니다. 때리면 어때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리딩의 주제는 여러분이 참았다예요. 여러분이 인내했다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아프면서 인내했다는 말이에요. 누군가로부터의 폭력이 있었다?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이 채찍이 갖고 있었던 의미는 여러분의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때렸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의미를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정말 급작스럽게 어떤 일이 오는데요. 이 채찍이 휙 이렇게 오듯이 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채찍이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채찍과 같은 일은 여러분이 느끼기에 상당히 좋지 않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어떻게 오냐? 아주 빨리 급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든다면 회사로 볼 때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오는데 이 리딩은 뭐였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예를 볼 때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급작스러운 안 좋은 일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적의 형태는 어떻게 오냐? 무엇인가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이 데스의 에너지는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즉 나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죠. 즉 채찍이 벌어질 때 여러분이 느끼는 건 그렇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갈등을 하거나 이런 걸 지금 할 그게 아니구나. 내가 결정 내려야겠구나. 라는 무엇인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하나 있었죠.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사람이 이 사람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마음속 안에 그래 내 이름으로 된 돈가스집을 하고 싶었어. 그런데 회사가 정말 개지랄 같은 거죠. 그런데 정말 뭐 참고 했어요. 뭐 여러분이 뭐 부양해야 될 부모님이 있든 뭐 결혼하신 분이라면 뭐 결혼 때문에라도 못하든 뭔가 그런 거였는데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갈등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중단하고 이제 돈가스를 본격적으로 배워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말 유명한 맛집 돈가스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진을 치고 앉은 거죠. 들어 누운 거예요. 저 여기서 돈가스 배울 때까지 못 갑니다. 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장님이나 그 요리사님에게 돈가스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행운이 여러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리딩은 그런 거예요. 제가 돈가스로 예를 들어드렸지만 뭐 관계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이 오는 건데 저는 그 사람이 이걸 갖고 오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고 이 일이 벌어짐과 동시에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새로운 인생에 어떤 사람이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상당히 행운으로 이끌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6월의 기적을 보는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에게 벌어질 기적은 6월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입니다. 근데 그 일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상당히 크게 바꾸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참고 있었는데 그럼 6월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나 봐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겁니다. 이 리딩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 오라클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볼게요. 근데 제가 카드 셔플을 하는데
하나가 뒤집어진 것 같은데. 아, 아니군요. 보통 이렇게 셔플을 하다가 한 장이 뒤집어지면 걔를 읽어달라고 하는 스피릿 카드 같은 그런 거라서. 자, 한번 카드를 열겠습니다. 아, 뭐 또 이런 게 나오나요? 프레그넌시가 있는데요. 임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임신은 이 세상에 은총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건데, 이걸 보시는 여성분이 있다면 임신 가능하죠. 임신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뭐 자연의 섭리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것마저도요, 인내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임신이라는 것 자체도 뭐 9개월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정말 참고 참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의 어떤 결과 같아요. 임신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게 행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운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 채찍으로 볼 때는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모양으로 보여지는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대가라고 했잖아요. 누군가를 응징한다. 제가 표현이 안 좋아서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걸 챙긴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챙겨야죠. 누가 챙겨요? 이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이제 챙길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걸 의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임신이다. 임신이라고요? 그럼 이 리딩은 여러분이 임신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았는데 정말 노력해 왔는데 6월엔 임신이 된다라는 그런 말로도 보여지긴 합니다. 사우스 노드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우스 노드는요, 우리는 이제 북쪽 노드가 있고 남쪽 노드가 있잖아요. 북쪽 노드는 여러분이 이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예요. 즉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거예요. 저도 BTS처럼 아이돌 가수가 돼서 빌보드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누가 들으면 미친 소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꿈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지 내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너무 갖고 싶어요. 내가 노력해요. 근데 잘 안 가져져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사랑이 잘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노스노드입니다. 그럼 사우스노드는 뭐냐? 그 반대예요. 제가 타로를 못하지만 타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 5분 정도 예를 듭시다. 제가 타로를 잘해요. 근데 저는 타로를 하기 싫어요. 저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올림픽도 나가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는 타로예요. 그런데 원하는 건 노스노드는 스케이트보드니까 스케이트보드를 따라가면 당연히 궁핍한 삶을 살겠죠. 하지만 타로를 하면은 잘하는 거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삶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게 사우스노드예요. 이 사우스노드는 전생에서 내가 가지고 온 무엇인가예요. 전생에서 백팩 하나를 준 거예요. 이 백팩에 네가 다음 생에 가져갈 걸 담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타로 카드를 챙긴 거죠. 그래서 이번 생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편하게 살고 싶으면 그냥 그 일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대신 삶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백팩에 챙겼을 때 챙긴 것에 대한 대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사우스노드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인내하고 힘들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갚아야 될 빚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빚이라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했어요. 그것은 적어도 전생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갚아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가능하죠. 타로 카드를 백팩에 챙겼어요. 이번 생에 가져왔어요. 그럼 넌 다음 생에 타로 하면서 그냥 대충 살겠네? 그러면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다른 형식으로라도. 그런 것이 바로 사우스노드의 관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힘든 게 있었다면 제 느낌적으로는 그것은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의 빚을 갚은 것 같아요. 그게 임신이죠. 인내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아니지. 임신하면 먹고 싶은 걸 먹는 거구나. 그런 건가? 잘 모르겠네.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자, 카드를 하나 더 열어봅시다. 믿음을 가지랍니다. 믿음을.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나? 갈등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행운이심 여러분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는 올 겨울쯤이 되겠죠.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일들이 오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라 라는 말인 걸로 느껴집니다. 자, 숫자는 4번. 그리고 웬즈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6월 중에 숫자 4가 들어가는 날짜들, 뭐 4일, 14일, 뭐 24일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근데 저는 왠지 숫자 4하고도 관련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것을 말해주려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은 수요일. 달력을 볼까요? 달력을 봅시다. 달력. 자, 6월 달력인데 5일, 12일, 19일, 26일이라서 4일의 수요일과는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느낌적으로는 수요일이나 숫자 4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자, 마지막 카드 한 장 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패밀리 홈이 나옵니다. 이 패밀리 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보면 집인데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발 뻗고 누워있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어요. 너무 바쁘고 휴가를 받은 거예요. 뭐 어디 강원도나 제주도에 펜션을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휴대폰으로 뭔가 계속 회사에서 문자가 오거나, 문자가 오지 않더라도 문자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왜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 딱 누워 있는데, 뭐 찜질방이 됐든 여러분의 방안이 됐든 이불안이 됐든 뭐가 됐든 정말 편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패밀리 홈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불안함을 주지 않는 어떤 편안한 것이 온다라는 의미 같기도 해요. 진짜로 가족과 관련된, 집과 관련된 무엇인가다 라고도 보여지긴 하는데, 만약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들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것에 대한 보답은 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의 문제나 뭐 이런 것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풍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6월 한 달간 나에게 다가올 기적 세 번째, 상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6월입니다. 그죠?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카드를 한 장 열면서 스타트 하겠습니다. 마녀의 모자 카드가 나와요. 파워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마녀의 모자 카드가 나왔습니다. 파워라고 되어 있죠? 솔직히 마녀가 이 모자를 씀으로써 자신의 마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강력한 어떤 힘이 생긴다는 그런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 혹은 어떤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가장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시기적으로 뭐 별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큰 힘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그런 측면도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맡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승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계속 카드를 따라가겠습니다. 마녀의 모자. 그런데 마녀의 모자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마녀가 저 모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마법은 할 수 있는데, 이제 모자를 딱 쓴과 동시에 상당히 그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아, 레링고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일단 이 카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사랑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크죠. 무엇인가를 내보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성분이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 강아지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 이렇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인 즉슨 뭐 어떤 누군가와 이별이 됐다면 그 슬픔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알 수 없는 이 강아지들의 어떤 에너지들로
계속 이게 붙잡혀 있다라는 거거든요. 황량하죠, 바닥이. 그런데 문이요, 여기 옆에 2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려고 하는 이 문 말고도 다른 문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문은 아직 열지 않았고 얘는 조금 열려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나가려고 해도 나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일로도 볼 수 있겠죠. 어떤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정말 힘든데 이젠 좀 놓아줘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꽉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에너지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도 에너지예요. 자, 여러분의 상태를 열어봅시다. 이걸 열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더 알 수가 있겠죠. 옆에 있는 이 파워와 좀 이렇게 같이 맞물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에너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힘을 찾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션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한 장 더 열게요. 스페링이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 에너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넷플릭스 보는 에너지.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가십이 있어요. 그렇군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카드를 열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알카나가 2장이나 나오는데 2개 다 뒤집어지네요. 그렇군요. 아이구야, 세상에. 저는 셔플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메이저 알카나가 3장이 다 뒤집어져서 나왔어요. 야, 얘도 메이저입니다, 여러분. 78장 타로 카드들 중에서 딱 22장만이 메이저잖아요. 그런데 메이저만 다 나왔어요, 이 4장 카드에. 이렇게 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도 또 처음이네.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저 한 3년 전에 이런 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전부 다 메이저 나오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보여드릴까요? 밑에 윌이 있어요. 얘마저도 메이저예요. 한 장 더 봅시다, 한 장 더. 이제 3개의 지팡이 역방향이 나오네요. 하지만 킹 원츠가 있습니다. 기적의 형태가 뭐냐라고 해서 나온 카드가 얘였잖아요. 여러분이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뭔 기적이야? 힘 갖는 게 뭐? 그냥 밥 먹으면 나는 게 힘인데. 그런데 나와 있는 이 9장의 카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진짜로 필요한 기적은 힘인 것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에 지금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에너지적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에너지를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내가 놔주고 싶었는데, 나는 이 에너지에 대해서 나가고 싶었는데 안 나가지는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는 노력했는데 거역할 수가 없는 게 에너지죠. 그래서 힘들어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힐링,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표현은 정말 나쁜데 포기하신 거예요. 뭘 포기했냐? 내가 여기서 나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포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상태라는 걸 그대로 그냥 보여준 겁니다. 디스페링. 지금 이 할머니가요,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이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TV를 켜놔야지 TV 소리가 나오고, 그럼 이제 집에 누가 있는 것 같고 너무 조용하지 않고, 그런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력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가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할머니, 지금 밥 먹을 시간이야. 자꾸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 지금 밥 시간이 됐다고? 밥을 먹어야겠구나. 배는 고프지 않은데 아무튼 밥은 먹어야지. 밥 먹고 왔어요.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예요. 자, 그러면 게을러서 그렇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뭔가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십이잖아요. 가십은 나쁜 소문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이 언니가 뭐 집을 하나 샀는데 뭐 집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명품 스카프도 두르고 막 이래서 뭐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그 언니들이 뭐니 이제 웃겨?
라고 하고 이제 이 언니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이제 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 가십이 의미하는 게 특히나 이거 초록색 카드잖아요. 이 초록색 카드가 이 덱에서는 사랑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랑을 겪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치욕적이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예를 안 들게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그 사랑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력 자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이 답을 찾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 답은 뭐겠냐면 내 인생에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어떤 식으로 내가 앞으로 이걸 헤쳐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했다는 말이에요. 헐밋은 그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노력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무기력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무기력 카드입니다. 그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생각이 없어진단 말이 상당히 나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살아온 사람과 뭔가 생각을 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은 차이가 있죠. 답을 찾아도 답이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걸까요? 내가 노력했는데 답을 못 찾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답을 찾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 에너지에 그냥 있자예요. 내가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라는 거예요. 타워의 역방향입니다. 일단 타워의 역방향이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에요. 어제와 다른 오늘이 생기면 안 돼요. 그냥 오늘은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내일도 아무 일이 없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겨서 여러분에게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돼요. 피하고 있는 겁니다. 집 밖을 나가지 않으면 집 안에서만 있으니까 뭐 집에 크게 불이 나지 않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크게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에너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회사 나가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건 회사든 뭐든 아침에 출근길이든 뭐든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거예요. 엠프레스의 역방향입니다. 엠프레스는 존경받는 여왕이에요. 그리고 추앙받는 여왕이에요. 근데 그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거울 보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거울을 보기 싫어요. 지금 나의 이런 다운되어 있는 에너지에 여러분을 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침체기들이 있죠. 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이것마저도 무엇인가 내가 딛고 일어설 힘을 잃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3번 카드잖아요. 3번의 여왕은 특히나 뒤집어질 때 여러분이 삼각관계에 삼각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가십이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귀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그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좋았어요. 나는 누군가가 있어. 내가 결혼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있잖아. 나는 이 사람과 끝난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도 그 사람과의 사랑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전에 사귀는 사람에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왕님의 역방향이 돼버리는 거죠. 일명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힐링입니다. 솔직히 이 에너지가요, 어떻게 보면 얘랑도 비슷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곳으로 치우쳐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레이첼이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이게 여길 넘치지 않게 따라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넘치게 되면 다시 쪽으로 좀 붓고 또 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에너지를 맞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레링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결론적으로는 레링고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여러분이 최대한도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힘들면요, 여러분 몸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할머니도 그렇고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쳐 있어요. 자, 언더라잉 스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희망이에요. 뭔가 이렇게 좋은 인생이 펼쳐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뭔가 구체적인 게 있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나는 여기서 뭔가 좋은 것이 나에게 오고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충분히 힘들었으니까 라는 거죠. 혹은 이게 여러분이 스타가 된다. 여러분이 오디션 같은 거 나가서 1등을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윌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얘가요, 또 의미하는 게 힐링이기도 해요. 지금 여기도 물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무엇인가 물을 흘려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힐링을 의미해요. 그것이 레링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리딩은 힐링과 관련이 있는 건데 여러분이 상당히 그 안에서 아픔이든 뭐든 이걸 나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력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을 뭘 만들었냐면 과다 피로를 만들었고요. 우루사를 먹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인 게 결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힘들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을 찾는 겁니다. 마녀의 모자가 지금 없어요. 어디론가 지금 숨어져 있나 봐요.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런데 프리션 있죠. 저는 이게 여러분이 했던 아주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했던 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도 내 인생 잘 살아야 되잖아 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게 된다면 어떤 새로운 것을 맞닥뜨리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다시 무너져요. 저는 이게 그런 느낌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은 있었으나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미리 들어와 있고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라고 해요. 혹은 저 킹 원즈라는 사람을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도 가능하죠. 그런데 일단은 여기에 모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확실히 좋은 무엇인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적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밸런스, 스피리추얼리티 앤 프랙티컬리티 카드가 나옵니다. 풀문인 파이시스예요. 물고기 자리의 만월이고요.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에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의미의 카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얘는 이제 물고기 자리 카드인데 얘네들도 다 별자리가 있거든요. 물병, 사수, 황소, 정갈, 처녀예요. 그런데 느낌적으로 이 물고기 자리가 만월이 되려면 지금으로부터 4달이 지나야 되거든요. 4달이 지나면 6월 23, 7월 23, 8월 24, 9월 말쯤이 되면은 풀분인 파이시스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보겠습니다. 다시 열어볼게요. 자, 일단은 다시 나와요. 닭, 열쇠. 그래요.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아, 뱀이 있군요. 뱀이 나왔어요. 지금 이 상황에선 뱀이 나올 법도 하죠. 자, 번호적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어떤 상황일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이 카드부터 먼저 열고 할게요. 이게 번호 조합인데 일단 12번 카드가 나왔고요. 커플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커플이라고 함은 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새가 의미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정말 친밀한 대화예요. 두 사람만의 대화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해보건데 일단은 기적의 형태는 이렇게 온다라고 했잖아요. 파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을 찾는 건데, 만약에 이 뱀이 연락을 했어요. 이 뱀은 당연히 이제 이 전상대편이겠죠. 여러분의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이 닷이라는 게 큰 유주선도 이렇게 닷을 바다에 내리게 되면은 안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안정이에요. 그리고 나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것도 갖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열쇠가 보면은 안에 장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세 장에 갇혀 있었는데 이 장미가 의미하는 게 사랑의 열정이거든요. 근데 이거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 열쇠가. 즉 사랑을 다시 조심스럽게 해본다인 것 같아요. 자, 그 관점에서 볼 땐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나타난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이 사람으로 추측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사람을 뱀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여지를 줘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을 봐라 라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관점에서 볼 땐 지금 이 카드는 뭐냐면 더 이상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 기대라는 것은 이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솔직히 이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온다라고 했다면 누군가가 오는 카드가 한 장이라도 나왔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나이트 에너지라든지 페이지라든지 뭐 그런 게 나와줬다면 이 전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오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카드들로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 오게 되는 기적은요, 어떤 식으로 오냐면 어떤 대화가 있어요. 이게 전상대편과의 대화이든 혹은 회사에 있는 상사와의 대화이든 혹은 뭐 부모님과의 대화든 뭐든 간에 대화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 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나쁜 게 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점점 마음의 문을 열고 안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걸 조금 더 바꿔보면 어떤 누군가와의 대화가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려고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끄떡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성적인 판단과 감성적인 것에 어떤 중심을 잡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런 슬픈 일을 만들지 않겠다. 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대화 안에서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론가 휩쓸리지 않고 여러분들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것도 여러분 제가 한 60% 정도밖에 리딩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물고기 자리 카드와 얘도 그렇고 지금 이 리딩의 주제가 뭐냐면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또 흔드는 뭔가가 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떤 대화의 형태로 오는 건데, 그 대화 안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움직이면 안 되겠다, 내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 안에서 여러분이 느껴진 건 여러분의 힘이에요. 그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둘만의 대화예요. 친구들끼리 우르르 모여서 하는 대화는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의 뱀을 내보내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그 사람과 정착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윌이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대화는 뭔지는 몰라도요, 상당히 여러분의 인생을 좀 많이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는 아니죠. 제가 이거 다 못 읽었으니까. 그런 확률도 좀 있는 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는 건 뭐냐면, 너무 과거의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버리라는 거죠.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 카드를 하나 열겠습니다. 물병 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일단은요, 물병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언더라인에 있었고요. 저는 이게 딱 나왔을 때 느껴진 게 물병자리 때다라는 느낌은 아니고 물병자리인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물병자리인 것 같진 않아요. 어떤 물병자리와 관련된 어떤 사람과 여러분이 무엇인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일 많이 들기는 듭니다. 혹은 이 물병자리가요,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냉철한 어떤 생각들도 의미를 해요.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 아, 진짜 그런 건가?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Everything is okay 카드가 나옵니다. 모든 건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은 상당히 아름다운 방식으로 풀려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도 이야기를 하네요. 뭘까요? 누군가가 오는 건가? 확실한 건 대화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잊고 싶었던, 여러분에게 수치를 줬던 이 사람, 뱀이라는 사람과 여러분이 대화를 하게 되면요, 이건 뭐냐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건 맞는데요, 다만 이 관계가 상당히 좋게 발전될 수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상처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사람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은 이전에 있었던 아픔이든 뭐든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이전처럼 백을 한다. 가능하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너무 좋으니까 이전에 내가 어떤 고통을 갖고 있었는지 다 까먹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왔을 때 상당히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너가 그렇게 했단 말이지, 나는 있잖아, 이 부분에서 정말 마음 안 좋았고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던가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중심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두 분의 관계가 좋아진다,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2달 안에 어떤 일이 있을 거랍니다. 2달 안에. 지금 이게 6월의 리딩이니까 8월 정도까지 뭐 볼 수가 있겠죠. 8월은요, 참고적으로 처녀자리가 끼어있는 달이기는 한데 뭐 그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 숫자는 5번이 나옵니다. Thursday이고요. 이 에너지를 따라가고 여러분들의 입장을 관찰하라, 뭐 이러는 건데,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어떤 파워를 찾는 거잖아요. 파워 카드 어디 갔어?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기력했어요.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고 이러고 있었고 그 사람을 털어낼 수도 없었고 아무튼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연락이 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기력한 상태에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대화 안에서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냐면, 내가 이 관계에서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해야겠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대화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하는 건 여러분의 힘이라는 거예요. 즉 그 대화가 다시 여러분들을 깨워주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말 자체도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입장을 관찰하라는 말인 거잖아요. 숫자는 5라면 뭐 6월 5일, 15일, 25일인데 뭐 그날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의 파워를 찾는 겁니다, 지금 이게. 더 이상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근데 그 대화를 누구랑 할지는 감이 안 와요.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인지 이전 사람과의 대화인지. 자, 얘마저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안관 배지가 나왔죠. 심볼스 카드인데요. 이게 어제까지 아디다스 보풀하기 일어나 무릎 나온 추리닝 입고 집에 치킨 시켜서 넷플릭스를 보던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바뀌는 거예요. 일단은 그 미용실 가서 머리 싹 하고 옷 싹 다 바꿔 입고 안 하던 화장하고 힘줘서 걸어 다닌다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이게. 근데 그게 어떤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 계기는 지금 이 카드 리딩의 관점으로 볼 땐 대화입니다. 어떤 누군가와의 대화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저는 리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능력의 한계치는 거기에요. 기적은 대화로 옵니다. 그 대화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상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진행을 해본 6월 한 달간 여러분 앞에 다가올 기적 해봤습니다.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